종전의 휴대전화는 통화, 문자 위주의 단순한 기능만을 하고 있었다. 2007년 한 기업의 스마트폰 개발로 휴대전화는 작은 컴퓨터가 되었다.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용, 전자우편 확인 및 작성, 위성 지도의 사용 등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누리소통망 서비스 등이 활발해지면서 쌍방향 소통이 빠르게 늘어났다. 기업이 새로운 재화인 스마트폰을 생산하여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런 활동력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아지지. 그래서 기업은 주체적으로 생산활동의 주체라는 거고, 여러분 이제 누구지? 이재용 어디? 삼성 요즘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어제 결론 나왔어. 법원에서 기업의 편을 들어줬어.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노조가 너무 세잖아 지금. 그러니까 노조, 민주노총, 뭐 한국노총 있어. 뭐라 해야 되지? 노조가 뭐니? 아, 희욱이의 끝날이가 머리에서 너무 머릿속을 너무 기어버리는 거 아니야? 리셋시켜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기업인, 그쵸? 삼성. 삼성의 이건희, 뭐 그 이전에 이병철부터 이 사람들은 진짜 기업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분들이고, 그 다음 이 사람은 누구야? 어디서? 카카오? 네이버? 아니야. 왜 우리 SK 최태원 하이닉스 수익이 많이 났죠. 네, 대통령 공부할 때도 노태우 대통령이 이 사람의 장인이었다고 설명해줬지. 그렇죠? 아, 맞아.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야? 누구야? 정선? 네, 이 사람은 신세계? 아니야. 이 사람이 제일 젊어 이 중에. LG 구광모. 부산. 그다음에 이 사람은 자꾸 그래 이 사람이 여러분 고현정 아는 캘러지? 고현정? 나이 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전 부인이었지. 그 신세계 정용진. 애니 아빠는 사장일걸? 애니 엄마가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이분들 외에도 하나, 뭐 두산 이런 기업들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런 기업인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런 기업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활동에서 기업이 하는 가장 주된 역할은 뭐의 주체야? 생산활동의 주체죠. 그래서 주로 기업은 얘들아 생산활동을 담당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생산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지. 여러분 외국 갔을 때 그 외국의 삼성 뭐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길에서 도로에서 현대자동차가 달리는 모습, 호텔에 들어갔는데 에어컨이나 TV가 다 LG야. 이러면 기분 어때? 너무 좋지 않아? 뿌듯한 느낌을 갖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50년대 이후에 전쟁을 겪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런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80년대, 90년대부터 외국에 우리 이런 기업들의 상품이 진출했을 때 사람들은 자긍심을 느꼈단 말이야. 지금은 물론 지금 한국의 열풍이죠. K-팝, 뭐 K-푸드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기업들의 역할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그래서 더 알려지고 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건 생산활동. 근데 그 이외에도 있어. 소득을 창출해준다라고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오해해요. 당연히 기업은 생산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거, 그거 말고 내가 말하는 소득 창출은 뭐냐면 우리가 기업들이 잘 되면 일자리가 많아지죠. 그러면 나는 그 일자리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뭐를 받게 되지? 임금을 받게 되죠. 그 임금이 가계에 뭐가 되는 거야? 소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계 소득을 창출시켜 주는데도 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바꿔 말하면 기업이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해요. 가계 소득이 없어지는 거야. 거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소득이 없어지면.
우리 삶이 갑자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과 가게는 이런 근로자들은 서로 무슨 관계야? 상생 관계야. 기업이 망하면 되니? 근로자가 기업이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그 회사를 나로 내 어떤 에너지를 투자해서 발전시킨다라는데 사실은 이바지할수록 기업이 잘 될수록 나도 어떻게 되는 거야?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내 경제적 여유도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상생관계예요. 서로 반대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이런 것도 있어. 기업은요 세금을 납부하죠. 근데 한 가게가 지출하는 세금의 규모와 가게 말고 이 기업이 정부에 내는 세금의 양은 어떨까? 달라요. 엄청나요. 나는 솔직히 내가 경영을 한다, 기업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하기 싫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뭐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게 다른 외국의 자본주의 시장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사실은 부과되는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버텨주는 거는 사실은 고마워야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내주는 막 무시한 정부에 내주는 세금 덕분에 우리는 사회에 필요한 간접 시설물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업이 한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커요. 일단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더 선진화된 기술로 좋은 물건을 만들어줄수록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팔아서 이윤을 얻는데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러면 이거는 어때? 부당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높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 창출의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죠? 근로자를 고용해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제공해줘요. 그게 가게의 소득이 되는 거고 결국 기업이 발전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수록 가게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아야 되는 건 기업과 근로자는 상생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세금을 납부해줘요. 정부에 세금을 내서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업의 역할이야. 자, 이거 말고도 기업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생산활동을 통해서 할 때 또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자칫 기업이 너무 자기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뭐 담합행위라던가 대표적으로 아니면 자기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다 보면 당연히 그 환경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배출될 수 있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내보내야 돼? 정화시켜서 내보내줘야지. 근데 왜 옛날에 보면 강에다 몰래 방류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병을 걸리게 한다고. 미국 사례는 되게 많지 그런 사례들이. 그래서 그 지역 주민 전체에 어떤 질환을 만든다던가 암을 유발한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지.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각 국가에서 해야 되는 역할도 있지만 지켜줘야 될 것들도 있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첫 번째는 뭐냐? 일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는 이윤 추구 활동 이외의 법과 윤리를 준수해줘. 어떤 법들이 있는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 또 하나 공정거래법. 우리 이거 1학년 때도 배웠고 앞에 시험범위에도 나왔던 거야.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다 공통적으로 산업법 영역이야. 즉 국가가 생각할 때 시장 경제를 그대로 놔뒀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지 얘들아?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의 존재가 생겨나는 게 사실은 시장 경제의 단점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통제를 하고 개입을 해서 완화시켜서 보통은 혼합경제 체제로 간다라고 했었죠. 그럴 때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근로기준법을 만들어. 그럼 근로기준법은 뭐냐? 배웠어. 뭐 노동상권을 보장한다던가 최저임금제 이상으로 월급을 받도록 법으로서 보장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죠.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면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 앞에서도 우리 그 헌법 119조에서 봤었죠? 균형 있는 제2조의 2항에 나와 있었어. 뭐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러한 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공정거래법은 이런 거다. 결국 있잖아. 우리가 물건을 선택하고 돈을 주고 살 때 기업이 제공한 범위 안에서 물건을 사게 되잖아. 그런데 몇몇 기업들이 기업의 이윤을 크게 하기 위해서 담합을 해. 예를 들어 가격을 조정한다던가. 뭐 예를 선풍기 여름에 필요하잖아. 에어컨 같은 거. 근데 야 선풍기 새로 개발한 거 뭐 기능 좋은 거 있잖아. 절대 30만 원 이하로 팔지 마. 이러면 우리는 그 물건을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가격의 담합이라던가 생산물 자체의 그 수량을 줄여가지고 뭐 대란을 일으킨다는 거, 구매하는데 힘들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야.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의 횡포를 막고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즉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 역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가 기업 활동을 제재를 가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법들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기업은요 또 이런 역할도 해줘야 돼요.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하는 윤리 경영을 해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뒤로 방류한다던가 이런 거는 너무 비겁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탄소 중립제를 선언한다던가 이런 것들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윤리 경영을 하는 환경에 앞장서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업이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야. 그리고 이제 오늘날 더욱더 기업들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사실은 좋아하잖아. 예를 들어 뭐 재난 지역에 구호 상품을 보내준다던가 뭐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에 기부해준다던가 이런 거 보면 박수 쳐주지. 그런 거를 기업들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야 소비자들이 동일한 물건이 비슷한 물건이야. 그러면 어느 기업 걸 사줘? 선한 영향을 베풀어주는 기업을 선호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발전하게 된 기업의 모습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야.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면 얘들아 55페이지 봐봐.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나와. 아까 말한 것처럼 근로기준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들을 준수하고 생산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윤리적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중요해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시설물을 기업이 만들어주는 거야. 이윤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해준다던가 이러면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돼? 너무 좋아지겠지. 그리고 지역 발전에 기업이 앞장서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건 당연한 기업의 역할이죠. 이윤 추구를 함께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요.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이윤 추구 활동을 동시에 하는 기업들을 뭐라고 한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요. 교과서 밑에 탐구 보시면 대표적인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예, 19번 읽어주세요. 19분 없어? 그럼 18번 읽어봐. 누구야? 18번. 취업 대체하는 사회 아니 여기 교과서 55페이지 탐구 빵 그거.